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김진아입니다. 램페 요정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최고의 조력자이자 또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는데요. 지니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조력자이자 또 급변하는 시장에서 항상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 같은 멘토 와우넷의 지니 송재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앞서 오프닝 소개를 드릴 때 지니, 와우넷의 지니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어요. 이 수식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업과 매매할 수 있는 잘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소원은 뭐니 해도 내 계좌 수익이 아니겠어요. 이 와우넷의 지니 송재우 파트너와 함께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소원 들어드리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간 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던 이 반도체 AI와 또 밸류 관련주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주도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 종목들의 위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1분기에 그 주도 섹터는 결국 이제 AI 반도체하고 정부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언급하면서 두 가지 섹터 부분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 다음 상승을 위한 구간으로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불구하고 이제 다른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라든지 조선업종이 그 자리를 채워준다든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이 그 빈 공을 채워줬던 것처럼 그 주도하는 섹터들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업종별 어떤 순환의 흐름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계속 봐야 되는지 부분들을 제가 PPT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저 PBR 특히 밸류업에 대해서 먼저 반영되는 쪽 보면은 이 금융사 쪽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금융사들은 이제 은행하고 이제 증권사라든지 보험 업종들은 이미 이제 여기에서 주주 환원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하고 있었죠.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먼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그게 슈퍼 주주총회가 거치면서 이어졌다 보니까 이제 차익의 빌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 2차 세미나가 있죠. 5월 달에 있는데 거기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6월에 나오겠지만 5월 달부터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했을 때 14개에서 소가하는 기업도 보니까 30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삼성물산, 대표적 기아라든지 KB금융 같은 회사들이 이제 소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내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반기에 우리가 AI 이벤트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 진행했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들,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HBBX 그리고 관련된 새로운 AI 반도체에서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글도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애플의 AI 관련된 컨퍼런스가 연길 걸 봐서는 AI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을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아마케가 이미 3월 달에 반영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바이오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 다음에 6월 달에 또 하케가 있거든, 아마케. 그러면 또 5월 달 구간에서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AI 반도체에다가 밸류업 거기에 바이오 업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업종 순환하는 다른 섹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 하지만 올해를 주도할 섹터임에는 분명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도체와 AI 그리고 금융사, 보험, 밸류업 관련주들 업종별 순환을 계속해서 대비해야 하지만 쭉 봐야 할 업종이다. 바이오 섹터 역시 쉬어갈 수 있겠지만 올해를 주도할 업종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장기전이 되어가면서 우리 증시 생각보다 부진한 상황인데요. 과연 증시 점프업 가능할지 언제쯤 좀 완연한 회복세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벤트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으로 수출이 좀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지수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2,700선이잖아요. 근데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공매도 이슈도 있고 어떤 그 이제 좀 종료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려보면 또 금리 인하의 이슈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분기 정도에는 이제 한 번쯤 어떤 강한 한번 상승의 흐름들 한번 이어진다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뿐만 밸류업적인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요. 이쪽이 또 쉬어가면 또 전반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최근에 이차전지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번 잠피된 자료를 한번 다른 섹터도 또 같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조선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신조선가도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물량에 있어서 고가의 물량을 좀 수주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성에서 회복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조선주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올해 본격화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주하고 수출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으로 업종의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동안 2차전지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리튬의 가격이 빠지면서 있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17% 정도.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도 올라온다면 지수는 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강한 상승 예상된다.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조선, 방산과 같은 모멘텀 있는 업종들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앞전에 이 업종별 순환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좀 눈여겨보고 계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 눈여겨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2차전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메탈 가격이 배터리 가격과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연결된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회복의 신호들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가격도 올라가면서 수출이 늘어난다면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 쪽에 이제 좀 그동안 그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단 그 새로운 이제 어떤 수주 모멘텀에서 계약이 좀 본계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 쪽에 LNG 쪽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주도주가 쉬어가면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쪽이 순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반도체가 하고 이제 밸류업이 좀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끌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 섹터들과 함께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와 리튬, 또 조선, 방산, 바이오 관련주들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코스닥의 재료는 2차 전지뿐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됐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트럼프 리스크의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좀 2차 전지 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2차 전지? 네, 뭐 충분히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기차라는 부분은 좀 이제 트렌드란 점이고 또 IR 법안에 대해서 이제 폐지되지 않을까 우려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적으로 IR 법안에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이제 선거구 지역이에요. 텃밭이라 보시면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만약에 표를 생각한다면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의 또 배터리 산업 협회 회장도 폐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지금 2차전지 쪽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3사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상 없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세적인 어떤 변화만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됐다. 이 우려감도 해소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쭉 눈여겨봐도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진이의 마법 같은 전략들 본격적으로 풀어주실 텐데 이외에도 못다한 이야기 언제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주 화요일 날 장중에 장중방송 공개방송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장 마감까지 진행되는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업종군대 순환하면서 이어질 텐데요. 우리 수익을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의 수익을 레벨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장중 공개방송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야간에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 12시 그리고 목요일은 8시 반에
한국전력 TV에서 무료로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8시 반, 그리고 야간에 수요일, 목요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입장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상승을 가져다줄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 캔들 차트. 이 캔들 차트만 잘 읽어도 투자의 핵심인 매매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전환형 캔들과 연결 캔들을 찾아내는 일타고수의 분석법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손쉽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전략인 캔들 활용 매매법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살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말로 없는 시켜둘 수 있는 강의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커리큘럼은 2차전지 핵심 밸류체인 그리고 캔들을 활용한 매매 타이밍 잡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또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걸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반도체, 이번에 2차전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매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핵심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2023년도 초반에 핵심적으로 2차전지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면서 템포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도 전반적으로 엔캔 같은 종목들, 앵커앤 드림 같은 종목들 2차전지에서 또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또 2차전지에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밸류체인을 좀 찾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우리가 투자하는데 기본적인 분석, 모멘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가 저점에서 사고 또 고점에 팔 수 있는 매매 타입을 잡고 하는 게 기초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해드릴 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보다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중국 중심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첨단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핫했던 2차전지 그동안 좀 소외됐지만 다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한번 제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뭡니까?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세 자리 종목들 500% 반도체는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0에서 500%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한 밸류체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실적으로 수혜받겠죠. 양극재가 간다고 했는데 전혀 어떤 혼자 이렇게 좀 공방이 없는 특히 대기업들하고 연결점이 없는 기업은 그 한계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LG 엔솔, 삼성 SDI 지금 최근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쪽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결국은 이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밸류체인 종목을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미국 첨단 공급망이 재편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핵심적인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키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선이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공장이 돌아간 시기가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LG도 공장이 한 2개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하게 증설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GM 쪽하고 또 이렇게 현대차 그룹 그리고 도요타, 혼다 이런 기업들하고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드도 마찬가지, SK온하고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공장이, 자체 공장 2개 정도, 용량이 작은 2개 정도만 가동되지, 지금 증설이, 여러 공장이 증설되고 있고,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 1공장, 2공장, 그리고 GM, 새로운 합작 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1공장 짓고 나서 2공장을 삼성 SDI하고
짓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공장을 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리미리 여기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부분에 전기차에 대한 성장을 보고 이 공장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GM도 그렇거든요. GM도 원통유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파워층이죠. LG하고 SK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수주한 거 보면 파워층인데 지금 원통형 쪽하고 각형도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새롭게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가 GM 쪽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그걸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공장이 2025년도, 2026년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 2024년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미지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IR 법안에서 FEOC,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외 우려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으면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기업 관련해서 25% 이상의 지분 들어오게 되면 합작해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 보조금. 그러니까 그동안 뭐 꼼수를 놓으려고 했었죠. 이렇게 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작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차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 올해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전액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에 속하면서 이제 반영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 테코피아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핵심 광물, 우리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음극재, 동막이라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죠. 시행되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양극재, 그리고 동막이라든지 전해질 첨가제 쪽 이런 부분도 더 연결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 보면요. 핵심이 배터리죠. 대부분 전기차의 원가를 보면 40%가 그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이 부분이 모듈화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메탈 있죠? 아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라든지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거든요. 배터리 셀을 만들면은 이제, 특히 이거는 LG 거 제품인데요. 보면 이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걸 여러 개로 또 모아가지고 모듈화합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제품 아까 차에 그 전기제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셨죠? 모듈화 하거든요. 아니면 배터리 팩을 만들거나 거기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그 관련 시스템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실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동차 밑에 이렇게 이렇게 좀 설치가 된다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모듈 쪽은 이제 한번 기업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밸류업하고 연결되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데 현대모비스라든지 송우 하이텍이라든지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해서 큰 수익을 좀 냈던 기업인데요. 바로 이런 모듈 쪽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받아서 이렇게 모듈화해서 자동차에 이런 제조사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별로 한번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파우치형이 이제 그 LG하고 SK온에 연결됐죠. 파우치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지밀 같은 걸 드셔보면 팩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꽉 채워져 있잖아요. 빈 공간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빈 공간 없이 꽉 채운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죠. 지금 이거는 이제 원통형 쪽이고요. 이제 5탄인데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건전지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제 원래 이거 만들기 쉽죠.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쉽고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좀 더 용량을 키워보자. 그게 바로 지름이 좀 더 큰, 이거는 이제 2170인데요. 지름이 2.1cm, 4.6cm, 4680, 높이가 80이라는 어떤 이제 원통 배터리 부분 이제 뜨고 있는데, 이제, 높이가 4690이면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9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mm. 그래서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46파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용량을 더 키워서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배터리 성능을 높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뜨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쪽을 하고 있는 뭐입니까? 배터리가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자동차 전기에 많이들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용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원통유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형 쪽입니다. 이렇게 각형 모양. 실제로 이거를 변형한 거죠. 각형.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I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밸류체인의 첫 번째 종목 셀기업 쪽으로 보면은 파우청이 있죠. 파우청 아까 보여드린 대로요. LG 엔솔 있고 네, SK온 있습니다. 고용량. 그래서 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GM이라든지 뭐 포드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먼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원통형 쪽이 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은 이제 LG 엔솔하고요, 삼성 SDI 하고 있습니다. 금양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삼성 SDI가 이제 2025년도부터 이후부터는 생산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공정 난이도도 좀 낮고요. 제작비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에 대한 부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46파이 아까 말씀드린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싼 배터리 공급받고 싶은 이제 욕구가 크겠죠. 성능은 이제 좋은데 그래서 이 원통일 배터리 쪽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각형은 이제 삼성 SDI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제 양극이 있고 이제 양극재 있고요. 여기에 중간에 음극재가 있죠. 음극조.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중간에 네, 분리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전하게 되면요. 충전하면 네,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분리막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통과해서 음극 흑연하고 이제 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합하게 되면 충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쓰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리막이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양극과 음극이 네, 관련해서 이제 섞이면 안 되겠죠. 그 부분. 그래서 이 분리막이 있고요. 전액이 있습니다. 전액이 있는데 전액은 이 리튬 이온이 이제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혈액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특징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리튬 이온을 네, 확보하고 있는 게 양극재가 핵심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극재 핵심은 리튬 이온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NCN 계열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음극은 뭐죠? 예, 이 리튬 이온이 넘어오면 많이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중량 안에 리튬 이온을 얼마나만큼 갖고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양극에서 리튬이 음극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 구조라고 한번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보면 양극재가 한 이제 비중이 이제 36에서 한 4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양극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음극재가 13%, 전액이 엔케 같은 기업 있잖아요. 네, 14%, 분리막이 한 9%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소재가 한 28%니까 양극재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지금 수주잔고만 미국의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이제 74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상으로 제가 이 자료는 1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수주가 많이 연결됐죠. 그래서 보시면 네 740조 원에서 보면 양극재가 311조 원, 네 그리고 음극재가 한 59조 원, 그리고 전액이 한 22조 원, 분리막이 한 37조 원 정도니까 이게 뭐 한 번 전기차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미국에서 연결된 부분에서 수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낙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쭉 연결된 부분이라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신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포인트를 보시면 배터리 용량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미국에서요. LG, SK, 삼성 SDI 해보니까 한 600기가와트시에 대한 어떤 수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튬을 보니까 4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 보니까 좀 니켈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보면 어느 쪽이 가장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리튬이 많이 들어가죠. 리튬, 니켈.
이 두 개 가지가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리튬의 테마가 많이 형성됐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양극재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발트는 한 46 정도 이렇게 망간, 알루미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전구체하고 리튬을 통해서 열 처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인데요. 근데 보시면 전구체는 어떤 걸 만들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니켈이었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 쪽인데요. 우리나라 그 양극재 쪽의 어떤 그 부분은 뭡니까? 삼원계 관련해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NCM 812 요즘 이제 더 커지고 있죠. NCM 9 0.5, 0.5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앞자를 딴 겁니다. 니켈의 앞자를 따서 N, 그리고 코발트 앞자를 따서 C, 망간을 따서 M. 그러니까 이 그 양극재 배터리는 NCM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NCA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망간이 빠지고 알루미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NCA하고 비교 많이 하는데요. NCM 812,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이 80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함량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80원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 리튬 이온을 많이 담기 위해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 이온을 많이 담아서 많이 보내야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충전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가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켈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량을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AM, AM이 있고요. 지금 새롭게 많이 주목받았던 게 뭡니까? 이게 LFP 쪽, 이쪽하고는 좀 다르죠. 리튬 인산철이라는 이제 어떤 배터리인데요. 네, 대신 철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 같은 경우도 열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죠. 안정적이면서 철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NCM 계열인데 앞자를 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용량이 가장 니켈의 함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전구체하고 리튬을 통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해했을 때, 배터리 우리 기업을 이해했을 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양극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바인더는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보존제하고는 실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재 쪽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알루미늄막이 있습니다. 양극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감싸고 있는데 결국 모두의 열 효율을, 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리튬의 가격, 그러니까 아까 왜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2차전지가 빠졌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메탈 가격하고요, 배터리 셀 가격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함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수출했을 때 리튬 가격하고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연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감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2차전지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가격이 쭉 올라오면 2차전지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실적으로 전기차의 그 어떤 성장 둔화 때문에 주춤했지만 추세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야 되는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좀 주춤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흐름들 네, 보고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이제 LG 엔솔 쪽이 LG 화학 최근에 25조 원 수주받았죠. 그리고 GM하고 연결돼 있고요. 포스코 피치엠이 이제 30조 원. LNF 코스모 신소재가 LG 엔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두 기업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던 흐름이라 연결돼 있고요. SK온 쪽은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에코프로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쪽에 최근에 에코프로 BM에 44조 원 수주가 있었고요. 포스코 피치엠에 40조 원.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LNF가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이 이제 수혜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어떤 기업의 흐름에 수혜가 확대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구체 부분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중국에서 수입에 쓰다 보니까
탈중국가 특히 이제 우리가 보정받으려면 중국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들어가는 그 소재에 관련해서요. 핵심 간물들이. 그래서 시급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계속 계속 수혜받았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에 에코프로비에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전구체를 만들고요.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아까 전구체 들어간 니켈 코발트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튬을 이렇게 수산화 리튬 쪽을 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합니다. 폐배터리 가져다가 다시 분해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양극재 가져다가 니켈 코발트를 분해하고 또 리튬을 뽑아가지고 공급해 주니까 재활용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또 상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아마 상장하겠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실적을 보면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 이익이 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익이 1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종목은 10배 정도의 성장이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템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포인트를 보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정말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이제 실적으로 여기에서 좀 정리하신 분들 상당히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보이는 대로 좀 보고 간다면 좋은 기업들 실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전구체 기업인데 국산화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구체를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핵심은 그거죠. 네. 이렇게 연결해서 전구체를 이제 이렇게 유미코아에 공급하고 이 회사는 또 이 셀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에코엠드림이 한번 주목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런 기업 때문에 연결돼서 만약에 국산을 성공하면서 연결되면 이런 기업은 상당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계속 들어간 부분에서 지금 국산화를 아직 우리가 이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엠드림이 한 170원까지 올라가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저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도 안정성, 사람의 혈액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전해질염하고 이제 첨가제 쪽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액 쪽으로도 관련해서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쪽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엔캠 그리고 동학일렉 있고요. SK 쪽으로는 이제 엔캠, 동학일렉, 동학기업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죠. 네, 삼성 SDI 쪽 솔브레임 홀딩스라든지 이렇게 또 나중에 솔브레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고 아까 첨가제 쪽으로는 이제 그동안 소외됐는데 리튬이나 가격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이제 어려웠던 게 첨보, 캠트로스, 후성 같은 기업인데요. 여기 후성은 이제 중국하고 연결되어 큽니다. 그래서 첨보하고 캠트로스 같은 기업들도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 뉴스가 올라가게 되면 좀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NKM 그리고 이제 전액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액은 신선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배로 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화재가 나오면 이 대부분 전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고체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전액이 액체가 고체로 바뀐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거리에 공장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LG하고 SK온 쪽에 같이 증설을 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뭐 74만 톤까지 상당히 역대급으로 증설하고 있죠. 24만 톤에서 1년 사이에 75만 톤 정도가 이제 증설하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수혜가 되겠죠. 네, 중국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500% 이상의 6%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캠 때문에 많은 이제 또 감사 인사 많이 또 받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응급적 쪽으로 오면은 이제 응급감. 네, 대표적으로 흑연이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흑연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피치엔 같은 기업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포스코 그룹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뜨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네. 실리콘 응급제 쪽. 네. 왜냐면 아까 리튬온을 많이 또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흑연보다는 실리콘 응급제 쪽. 고속 충전이라든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통의 배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응급제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응급제 있고, 네, 바인더, 도전제 쪽이 이게 뜨고 있는 게 뭡니까? 나노 신소재, 제이오, 거기 원료가 아니라 제이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결됐습니다. 또 동막이 들어갑니다. 동막.
네, 동막이 뚝 들어가기 때문에 동막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연결될 부분에 그동안 못 갔으니까 가시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엔의 먼저 동막 쪽으로 보시면요. LG 엔솔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왜 이걸 보여드냐면요. 지금 미국에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거 쓰면 안 되니까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게 보시면 돼요. LG 엔솔은 이제 미국에다 가장 증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드 첨단 소재 SKC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KO는 이제 SKC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적도가 좋지 못하지만 계속 증설한 이유는 지금 이제 고객사들이 증설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거두는 시기가 오겠죠. 동막 관련된 벨트엔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으로 아까 지금 그 양극재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죠. 양극재. 그래서 그 알루미늄은 이제 양극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극에 들어가는. 그래서 LG 엔솔은 DI 하고 동일하고 알루코가 들어가 있고요. SKO는 이제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삼성 SDI는 졸리 알루미늄하고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분리막 쪽 아까 이제 실제로 양극과 그 분리해주는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는 LG 엔솔은 LG화, SKO는 SKI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WCP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만약 물량이 많아진다면 분리막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종 연행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하면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아직 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투자의 소식이 나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쪽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리튬,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이런 가격도 올라오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남는 금액도 많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 세미캠, 코스마, 네, 이렇게 에코프로, 아까 다 그 대기업을 안에서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네, 이렇게 부회사도 또 폐배터리 사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고체 쪽으로는 이제 삼성 SDI가 2027년도 양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크 머티리얼즈가 항화 리튬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 케미칼 같은 경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농화성, CIS, 대주전자재료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탈중국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던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포스코 PCM에 이 리튬을 공급해 주고요. 전구체도 니켈 쪽으로 시주 강산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네, 탈중국화에 대한 이슈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폐배터리 사업도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PCM 실리콘 응급제 아까 말씀드렸죠. 차세대 응급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모 그룹 자체죠. 코스모 바로 밑에 코스모 신소재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회사가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증설을 통해서 1차, 2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특히 자회사 공급하는 밸류체에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고 나서 거의 뭐 300% 정도 이제 올라갔던 것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소개하고 나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리튬 쪽에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특히 테마주로 많이 반영되어 있죠. 이쪽에 리튬.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네, 뭐, 지오린 에너지, EV 첨단 소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뭐, 강산 확보하면서 이 뭐, 하이드로 리튬 포스, 니비레나 노텍, EM 플러스, 강원 에너지, 이제 탑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테마주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보다는 테마성, 그리고 중대형 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온통의 배터리 쪽으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캔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캔을 만드는 게 바로 동원 시스템즈, 상신 1P, 또 캡 쪽으로 C능 SEC, 그리고 이걸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네, 니켈 합금 강판 쪽이죠. 그래서 동국산업, TC 스틸, 그리고 연결권. 차세대 응급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네, 실제 원통형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전고체 부분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나노신소 CNT 도전제 쪽, 제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한번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번씩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뭐입니까?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타이밍 2차전지 왔을 때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이렇게 그때 찾으시면 늦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핵심 기업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까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지난주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제 추세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특히 지금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를 찾는 거죠. 추세를 타서 네,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상승적인 종목들을 찾아내서 끌고 와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캔들 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추세선도 보고 보질표도 함께 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캔들 이걸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캔들이라는 게 하루의 거래를 나타내는 어떤 이제 표시 그 어떤 그 지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하나씩 보고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까지 연결해 본다면 더 정확도 높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 활용한 매매 타이밍 잡기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에 매수 세력이 큰가? 매수 세력이 크면은 양봉이 나올 거고 매도 세력이 크면 음봉이 나오는 것처럼 그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의 캔들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보고요. 좀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캔들 모양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단기 변곡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캔들 생성 원리 부분도 한번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봉, 음봉이 있죠. 네, 결국은 이제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죠? 양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양봉 이제 초보자 입장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시작가죠. 이 부분이 종가고요. 그리고 이 꼬리 아래 꼬리 다는 부분이 이제 저가. 그리고 이 꼬리 단계 이제 고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몸통을 그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시작가하고 종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장이 이제 열려서 이제 9시에 시작되겠죠. 쭉 빠졌다가 쭉 보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흐름에서 마감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 그동안 쭉 상승 에너지를 또 방고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건 뭡니까?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서 보시면 아침에 살짝 반등했다가 쭉 네, 미끄러졌다가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마감한 거죠. 그러면 하락 에너지가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하락의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캔들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캔들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점은 이제 10,000원 시작했는데, 네, 양봉으로 끝난 이 종목 부분 이제 상승적으로 끝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밀렸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양봉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은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시작해서 실적으로 이제 3,000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쭉 3,400원으로 끝난 거고요.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 이거는 음봉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네, 이 정도에서 2,100원에서 시작했는데 한번 쭉 올라갔다 아침에 올라갔다가 2,400원 갔다 쭉 빠져버린 거죠. 2,000원까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네, 아침엔 양봉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점에서 그러니까 고점에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바닥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승, 하락 전환, 추세 전환 캔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결국은 이거는 좀 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빨강인데 양봉인데요. 일단 상승 중에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이제 캔들이어도요, 비슷한 캔들이어도 상승 중에 나타날 때하고 하락 중에 나타났을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걸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은 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상승 중에 실제 이거죠. 주가가 이런 상승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실적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를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음봉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음봉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 캔들이죠. 단기 고점이고요. 잘하면은 이제 음봉의 길이가 크거나 이게 길거나 그러면은 이제 고점에서 많이 형성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락에서 고점에서 아까 단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꼬리 단 경우 있죠. 이렇게 이 꼬리 다는 경우.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이럴 때 단기 조정이 나오죠. 아까 보시는 대로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그 캔들들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지난번 이동평균선 배우셨잖아요. 이 정배열되어 있거나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 부분도 잘 체크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단기 그 추세 전환 신호들 보여주는데 이제 캔들에서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꼴이 다는 이런 캔들, 이 꼴이 다는 캔들도 나왔었는데 뭐 음봉이야 당연히 이제 그 워낙 매도 세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포인트로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상당히 하락 에너지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대물. 그래서 어떤 이 기업 실적으로 이제 안랩이라는 기업인데요. 가다가 추세 5일선 타고 가다가 이럴 때 뭐라고 했죠? 제가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이격이 원래 5일선 20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좀 매도를 좀 일정해야 되겠죠. 제가 5일선 타고 가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워낙 타고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물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있다가 다시 내려갔었죠. 그때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더니 쭉 흘러내려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음봉 맞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꼬리 양봉 쪽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나타날 때, 상승이 나타날 때 주가가 그 다음날 이제 상승하겠죠.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서 그 다음날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했는데 출발해 있겠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근데 차익이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 끝난 거죠. 네, 이 정도로 했다가 이 정도로 끝난 거죠.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차익이 나왔다는 거죠. 이 꼴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침에는 강했는데 시작할 때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매도 세력이 강하게 좀 나왔다는 거죠. 이 꼴이. 시원하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니 조건이 상승 중에 나타났을 때죠. 그래서 제가 이동평선 같이 보라고 했죠. 한번 보시고. 그래서 고가 나타나는 게 어떻습니까? 또 연망치형, 특히 연망치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꼬리가 더 길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시작해가지고 올랐다가 음봉 같은 경우 쭉 미끄러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양봉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끝난 부분이 켜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면 매도, 그러니까 매도의 어떤 물량들이 나왔다는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승 중에 바닥이 아닙니다. 상승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조마심 부분들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음봉 같은 경우 쭉 양봉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입꼬리 기도한 걸 보니까 아침엔 양봉이었죠. 양봉이었다가 차익이 나온 거죠. 음봉으로 해서 이런 흐름에서 지금 나올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일선을 잘 보시라고 했던 거죠. 당겨보면 5일선을 벗어나면 이런 경우 좀 쉬어가는 경우도 있죠. 짧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크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잡으면서 매도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5일선을 잘 체크하시면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가는데 그래서 5일선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매도가 나왔겠다. 그래서 음봉이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꼴이 다 음봉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다음부터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전환 캔들의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그 점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갑자기 급등 나온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 꼴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짧은 거 말고요. 여러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격적으로 길게 나온 경우 있잖아요. 길게 이렇게 상승 중에 짧게 나온 건 상관없는데 길면 또 음봉 나온 경우는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상승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아침에는 양봉이었겠죠. 이렇게 타면서 그리고 나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 주가인데요. 한참 끌어올릴 때, 그러니까 이건 부분에 뭐 없습니까? 이렇게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실적을 이제 여기서는 사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차익 신호에 나오면서 이렇게 입꼬리 단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입꼬리 길게 나오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오니까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물려 있잖아요. 입꼬리에. 그러니까 반등 나와도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미끄러 내렸으니까 입꼬리 이렇게 닿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망치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반등해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 이게 또 이 꼴이 다르, 아래 꼴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거죠. 근데 보면 기회다 생각하고 일반 투자자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아래 꼴이 단 거죠. 상승 중에 나타날게요. 상승 중에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쭉 빠졌죠. 여기 전날 이 꼴이 달았고
네, 여기 망치형이 나왔잖아요. 일단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저가 매수 때문에 또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 거죠. 하락 쪽으로. 그럴 때는 제가 올선을 같이 보라고 했죠. 올선. 이격이 벌어질 때는. 그래서 올선 같이 보면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힘이 이제 같아진 거죠. 상승 중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려면 매수 세력이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같아지는 경우는 힘이 강했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 정도에 쭉. 그래서 그럴 때는 에너지가 좀 다다르고 있다. 매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십자형 캔들이 나오죠. 여기 십자형이 나오잖아요. 십자형 캔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꼴이 여기에 달아났기 때문에 거래가 치리면서 터고 올라가도 못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쭉 다시 미끄러 내려왔습니다. 십자형 캔들 이런 경우에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또 있었다는 거 말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네,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십자형 캔들 위에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상승 구간에서 5일선 타고 하잖아요. 이격이 딱 벌어져 있죠. 21선.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하고 같이 보면 또 정확하게 또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있죠. 여러분 기준점을 5일선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의 캔들 쪽으로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같은 이제 캔들이어도 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네, 아랫꼬리 아래쪽 같은 캔들이어도 바닥에서 좀 나오게 되면 바닥 이제 십자형이 나오거나 이렇게 아랫꼬리 달거나 양봉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단이니까 아래쪽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에서 반전 신호가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봉이야 당연히 워낙 크고요. 힘이 강하면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여기서 양봉이 나왔었죠. 실제로 이 가격에서 이제 거의 뭐 가격 저점에서 매수 들어갔던 실질적으로 매수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런 포인트 보여드려 보고요. 그래서 망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상당히 강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상승 추세 전환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요. 쭉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의 엔진이 컸었습니다. 근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쭉 타고 내리고 바닥 찍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으로 밀렸지만 반대로 보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 중에 그래서 공포심의 추격 매도가 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중에 나타날 경우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락하면서 쭉 보면 이렇게 아랫꼬리 망치형이라든지 연망치형도 똑같거든요. 네, 당연히 연망치형.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락 신호에서 추세를 전환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매집할 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망치형이 아래에서 망치형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좀 반전 신호를 많이 보여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망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할 때 많이 표시하는데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죠. 바닥에서 쭉 하락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내려온 건데요. 일단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호했겠죠. 근데 세력들이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죠. 매도시켜서 물량을 받아낸다 보시면 돼요. 받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물량도 많이 뺏기시는데요. 하락 중에 나타나면서 근데 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해가지고 쭉 하락해서 이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이 꼴이 그러니까 매집한 거죠. 물량 뺏기. 그러고 나서 추세를 올린 경우가 있는데 바닥에서 나오면 이렇게 올라온 반대로 상승해서 나오면은 좀 이게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락 중에 나타날 때는 연망치형 같은 경우 매집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세 전환했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네, 한번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연망치형 급등하기 전에 그 인터플렉스 소개할 때도 이 자리였거든요. 그때 연망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 매집했구나. 포인트로 여기 자리 보이신 대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하락할 때도 이 도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는 고점에서는 좀 이제 힘이 딸리지만 반대로 매도 신호가 좀 약했다는 거, 매도 세력들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올라오는 모습들, 십자형 캔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 바닥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포인트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연결의 캔들 보면은 우리가 뭐 적산병 3개 정도 나오면은 상당히 강한 이유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간단한 머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3개 정도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급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흑산병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 많죠.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다가 음봉이 3개 정도 나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착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양봉이 출현하면은 결국 상승 반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적으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뒤에 있는 강의들은 제가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제 송지호 TV, 고수 송지호 TV에서 추가적인 강의는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막 강조해드렸죠. 네, 어떤 섹터든 강한 밸류체인 종목들, 그걸 통해서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 강의 8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꾸준하게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파트너의 일타고수 매매법 2번째 시간. 오늘은 캔들을 활용하는 매매 타이밍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살펴봤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읽는 일타고수의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도 진정한 주식 고수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송지호 파트너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송지호를 검색하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듯 일타고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라. 와우넷과 송지호 파트너가 여러분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